번째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학습 문제의 이제 원인을 파악하고 실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진단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꼭 큰 문제가 있어야만 이 검사를 하는 거 아니고 학습자 각자가 갖고 있는 강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 되고, 세 번째는 이 검사는 단일 검사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 전체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아이가 얼마나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심리검사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걸 통해서 더 효과적인 상담 개입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학습 상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는 꼭 음식 먹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줘도 정작 손님이 식욕이 없거나 오늘 그날 기분이 상했으면 음식을 잘 안 먹겠지요. 그런 것처럼 학습도 내가 지금 목표의식이나 또 태도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하고인데 지금 정서 상태가 불편하면은 학습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학습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리적 특성들이 점점 더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제 저는 임상심리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받아야 될 정도로 좀 심각한 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심리적 문제가 완화가 돼도 결국 학교에 들어가서 학업이 실패하면 그 문제가 또다시 반복이 돼요. 이 발달 단계에서는 좀 근원적인 스트레스가 학업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런 걸 효과적으로 좀 제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그런 계기로 이 검사를 개발하게 됐어요. 네. 그 MLST2 검사하고 램프 워크북은 이제 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검사 결과에 따라 어떤 문제를 먼저 줘야 될지를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검사 결과상 이 동기가 너무 낮게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목표 탐색 프로그램을 적용할 거고, 혹은 실천력이 좀 많이 부족한 거로 나온 아이들은 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고, 이렇게 주제별로 적용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한 학기 정도 아이들을 도와주면은 눈에 띌 만큼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검사 명칭 중에서 M이 그 멀티 디멘저널의 약자예요. 그 다차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검사들은 그냥 학습 그 자체에만 포커스를 두는데, 이 검사는 이제 학습 외에 학습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소를 단일 검사로 통합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강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검사는 국내에서 최초로 그 LQ라는 지수를 제시하는데, 이 지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IQ처럼 한 점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부 유형론 검사들이 있는데, 유형론 검사는 이렇게 해석은 편리하지만 이렇게 몇 개의 카테고리에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분배하다 보니까 많은 정보가 상실이 되거든요. MLS는 요인별 점수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구조적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세세한 정보까지도 같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차별화된 점들을 보입니다. 이 검사는 일단 현장에서 이용하기가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학업에 관련된 검사이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를 예언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현재도 거의 80-90% 정도 이 검사에 따라 학업 성취도가 이야기되는 걸로 통계적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검사의 본질적인 목적은 사후 개입의 용이성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검사가 끝나고 나면은 짝으로 이후에 뭘 어떻게 개입해야 되느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풍부하게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학업적인 실패를 겪은 애들, 좌절감이 만성화된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학습 부진화라고 부르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 사실 프로파일 보면은 대체로 안 좋게 나와요. 근데 적어도 이 검사는 항상 모든 변화는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를 결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근데 MLST는 그 첫 단계가 무엇이어야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요. 일단 개입의 우선순위 같은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뭔가 계기나 출발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학교에서 이 검사를 실시하면 담임 선생님들 입장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동기가 없는지, 왜 본인은 노력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지 같은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실 때 더 좋은 질문거리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단체 검사 결과표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이를테면 학기 초에 면담 같은 걸 할 때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활용 팁은 이 학교마다 이제 많은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적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사전 사업 측정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행 전에 한번 검토를 실시하고 다 끝나고 나서 해서 이렇게 T테스트 같은 걸 해보고 나면은 결과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되겠다면은 아이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우리가 그 변화의 정도라든가 어느 부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지를 알아차려야 되죠. 그래서 이를테면 연단이나 학기 단위 검사를 하다 보면 이 아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는지 아닌지 같은 걸 알아서 개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더 좋은 활용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평생 교육의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개발하고 혁신해야 되는데 학습이 요구되죠. 근데 우리가 그냥 나이 먹었다고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내 학습 방법이 효율적인지를 체크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한 한 번의 계기를 얻는다면 점점 더 학습 능력이 많이 보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성인들도 이걸 한번 활용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게 됩니다. 이 검사는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청소년들하고 상담하면서는 되게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일 좀 보람되게 느끼는 거는 이제 부진 아들이 뭔가 돌파구를 찾아서 개선되는 모습을 볼 텐데 조금 특이했던 거는 이제 한번 성인 내담자였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공무원인데 진급 시험에 계속 떨어져요. 공부를 해도. 근데 이제 오셔갖고 검사를 받고 본인의 공부 방법의 문제를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수정하고 났더니 다음에 합격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전화를 주셔갖고 야, 이 성인들을 통해서도 이런 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이 상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뭔지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성인이고 상담자인 우리조차도 학습의 진짜 목표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면 과연 뭐를 줄 수 있겠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성적 향상을 목표로 이런 개입을 한다면은 그거는 그냥 경쟁 교육의 연장선과 별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공부를 잘하게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잘하는 공부, 즐겁고 행복한 공부를 해서 궁극적으로 청소년 아동들이 그 해당 발달 시기에 핵심 과제이잖아요. 학습이랄 게 이런 거를 잘 해나갈 수 있게 도와서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자. 그 부분들이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입니다.